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배노동자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국민 일상 뒤흔들 집배원 총파업, 노사정 대타협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정노동조합 과로사 건절을 위한 인력 정원 요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간 2745시간을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99명이 사망했다. 이런 내용을 실으면서도 총파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사설 제목을 뽑았네요. 똑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과로사게 만든다면 이런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노동 존중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주 40시간 기준으로 집배 노동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는 노사정 대타협까지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즉각 실행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촛불혁명 정부서 연일 벌어지는 시대착오 코미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딸 부부 아들이 재학했던 초등학교가 관련 정보가 야당 의원에게 넘어간 일 때문에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당연히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또 역시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따질 필요가 있겠지만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데 북한에만 재촉하는 문 대통령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니죠.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강력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화해의 문제 없다 성급한 청와대 결론, 미국 반박 자초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어느 한편을 둘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법무부 장관 자리도 대변인들을 하라 할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용산 참사, 김 전 차관, 장자연 사건 등 검찰 과거사의 회의 활동 종료권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나홀로 기자 없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 장관 주연의 블랙 코미디 기자 없는 기자회견 역시 이런 제목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회견 내용이죠. 권력의 하수인 노릇만 해왔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문제, 이것이 사실 핵심인데 핵심보다는 핵심을 벗어난 다른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네요. 수사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런 부실한 현장 수사 실력으로 무슨 수사권 조정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준영, 안인덕, 고유정 부실 대응, 경찰 독자 수사권 요구할 수 있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독립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장관 통장 수당 인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시대착오적 통장 제도 강화, 정치적 의혹 자초하는 수당 인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내인 이 장관 통장의 기본 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50% 인상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총선과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당연하게 정치적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규 관련 상경신문은 걸면 걸리는 불투명 모호 법규가 너무 많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에 자동차 리콜까지 곳곳에 추상적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소지 키워놓고는 잘 대처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불확실성 넘어 불안 공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산안법과 허가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한국처럼 산재 사망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법 적용을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불안과 공포에 놓여 있는 점을 더 중시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경제를 더 골병들게 하는 금리 인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 부동산 투기 심리 재발과 저축률 저하, 한계 산업과 부실 좀비 기업 구조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때 저금리에 따른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생산성과 달리 가는 임금 문제를 비롯해 유연성은 찾아보기도 힘든 고용노동시장의 모순 정책을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금리는 세계 경제 변동 상황이라든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금리 문제를 하다가 느닷없이 임금과 고용을 걸고 넘어지는 태도가 뭔지 묻고 싶네요.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 난동 면허 누가 준 건가?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문제, 법인 분할과 노동자 고용을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 현대중공업 재벌의 부의 3대 상속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 면허는 과연 누가 주고 있는지부터 국가 권력이 재벌의 부의 세석, 재벌의 부의 독점, 이 권리를, 그런 면허를 어떻게 왜 주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혁신성장의 활로 자본시장에서 찾아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금융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 정책을 펴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금융 거품 경제를 통해서 불평등과 노동자 착취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업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르노 삼성 노조의 파업 처리가 말해주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금 단체 협약 잠정안에 합의한 사실을 이제 적시하고, 회사의 발전과 미래 없이는 노조도 설당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만 하면 무조건 노조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자본론의 습성이죠. 파업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때 통일 노동자들이 부의부장한 파업권을 동원하는 거죠. 따라서 사측이 파업의 원인을, 대부분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그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주장은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있다는 주장과 순한 그런 논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개망신법 지연으로 글로벌 데이터 시장 노출판이라니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축에 속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 데이터경제 3법 발의만 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허용하거나 개인사생활 침해를 통해 이 돈을 벌겠다는 자본의 탐욕과 부도덕이 문제인 것이죠. 기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코리아 엑스더스 가속, 기업 옥죄는 정책으로는 못 막는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을 옥죄한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친노조 반기업 법규도 손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는 반노조,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김여정 발언 무금 처리가 드러낸 문정부 대북 권력 처신 이런 제목을 사설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적 대북 저자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권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북미 협상에서 남한이 중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4대강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주민 98% 공주보 철거 반대, 뒤집기 제조사는 반이성이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공주시는 지난 3일에서 11일 사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공주보 관련 사전 의견서 접수에 주민 770명의 응답을 해가지고 철거 반대 97.92%가 철거에 반대했고 찬성은 1.95%에 불과했는데 13일 그걸 발표했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상 뒤집기 위한 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 770명 주민의 이 조사를 가지고 98% 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통계 유효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공주 지역 주민들이 공주보를 건설하라고 주장해서 이게 공주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건설되었고 그 이후에 그 보에 적응하는, 그래서 또 농사를 짓는 농민이 당연히 생겼겠죠. 그러나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하는 이유는 보건설 이후 일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하는 그야말로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한 새로운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